네, 1900포인트를 회복한 지수가 이제 지수보다는 기업들에 많이 주목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에서도 기업 실적들이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웃돌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펀더멘탈 투자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들어서 역시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들은 잘 넘긴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적절한 주식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7월 들어 주식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6월 달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 또 심지어 경제가 좋지 않은 유럽의 주식시장을 보면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나 또 중국, 브라질 같은 이머징 마켓 같은 나라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왜 좋은지 나쁜지 원인을 정확히 누구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만히 주식시장이 좋은 나라들을 보면 QE 정책, 즉 시장에 돈을 많이 푼 그런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보다는 이 나라들은 이런 돈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부양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QE 정책을 종료하고 자금을 회수할 때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은 이러한 시장은 좀 위험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주가가 크게 화랑이 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횡보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좀 펀더멘탈에 충실한 좀 가치 투자에 가까운 이런 투자 전략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시장이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양적 장세,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소비가 또 살아나고. 자, 그래서 가치 투자나 이 펀더멘탈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라면은 역시 중소형주 혹은 자산주 중심의 투자가 유망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 이렇게 하면은 중소형주,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자산주에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치 투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사실은 하기 나름인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 대상보다 싸게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투자가 사실은 가치 투자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회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삼성전자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 한 예인데, 또 회사의 가치는 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1년에도 50% 이상씩 크게 변하는 일이 흔한데, 그 얘기는 이제 회사의 주가라는 것은 실제로 회사 실제 가치보다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을 계속 수시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이렇게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높을 때 이제 주식을 사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것은 더 쌀 때 사야 사실은 안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그런 의미의 이제 가치 투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금 가치 투자가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1년 이제 2년 전에 가치 투자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투자가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IBM 주식을 많이 이제 매집을 해서 사실은 1대 주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이 IBM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가치주하고는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회사이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아주 큰 회사이고, 또 세계적으로 R&D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인 IT 섹터에 속한 회사입니다. 또 실제로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극단적인데,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략한 재무제표를 준비했는데,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이제 막대 중에 오른쪽에는 이 회사 이제 부채 차입금하고 자기재반이 나와 있고, 왼쪽에 자산인데, 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영업권입니다.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장부가보다 비싸게 준 그런 이제 금액을 말하는데,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냥 무형이죠. 사실 이 영업권을 빼면은 이 회사는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거의 없는, 사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자산이 없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은 이 회사를 살 때 IBM 가치가 이제 주가가 더 싸다고 생각해서 샀겠죠. 이와 같이 이제 가치 평가라는 것은 회사의 규모에 관계도 없고 또 업종에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다를 수가 있겠죠. 기술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실제 자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넓은 범위에 조금 충실한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종소형주가 유망한지 뭐 이런 거를 뭐 잘 모르더라도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영업권, 뭐, 가게나 상가를 거래하면은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무형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 긴 안목에서 가치 투자를 또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사실 이제 회사의 가치라는 것은 뭐, 회사가 막 업황이 좋고 성장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회사도 회사가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그 가치보다 싼가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측면의 회사 중에 하나가 한화입니다. 이 한화는 이제 화약을 제조하는 한국 화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이제 보험 또 이제 케미칼 화학 쪽 또 건설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대부분이 업황이 또 좋지가 않고 또 총수의 구속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사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 가치보다 싼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를 뭐 간략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요즘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항상 연결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자본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다시피 그 지배주주 아닌 이제 비지배주주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주사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 속한 부분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참 회사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비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순이익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는 자회사 이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지주사는 이 재무제표 갖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그 회사의 구조 또 각 자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서 좀 더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유용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화의 구조를 보면은 이 본사 자체는 그 무역업, 도소무역, 그다음에 화약 제조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그 화학, 그 PVC, 가성소다 등을 제조하는 이제 한화케미칼, 또 우리나라 2위의 생명보험 회사인 한화생명, 또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회사 가치를 한번 이제 더하는 식으로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 한화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생명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주가 자체가 또 크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주가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건설사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장 건설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실제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은 장부가 대비 뭐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건설은 한화생명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좀 높게 평가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뭐 그런 이제 평균적인 그런 가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쭉 더해보면 또 그런데 이제 지주사는 보통 지주사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서 어떤 면에서는 주식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에 익숙한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 장기 투자에 적합하겠죠. 자, 한 기업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그 다음 회사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한미반도체.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장비를 특히 이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 뭐 200개가 넘는 그런 고객사를 확보하기는 좀 이런 점이 특이한 점이죠. 대부분 반도체 장비 회사는 삼성, 하이닉스 한두 회사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회사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주력 그 제품인 SMP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뭐 70% 정도 되고 또 새로운 장비도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성장 이제 많이 수혜를 누릴 수 있어서 성장이 많이 예상되는 또 그런 회사입니다. 또 올해 그 지인대제 펀드 등 이렇게 유력한 그 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또 그런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실제로 이익 대비 주가 비율 이제 퍼 같은 경우를 봐도 10이 넘고 하지만 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성장성에 볼 때 이 회사 이런 주가가 꼭 뭐 비싸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시장 전문가들의 표현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기업. 네. 참 그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나중에 주가의 속도는 상승의 속도는 하루에 뭐
페이스북처럼 30%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상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가격 제한 폭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꾸준한 장기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펀더멘탈하게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펀더멘탈 투자였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